시장에 맡기면 다 해결되고 세금은 안 좋은 거니까 다 낮추고 그러면서도 또 복지는 해야 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대선이 이제 부동산 대선이라고 돼 있고 각 후보들이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부동산 공약을 이재명 캠프의 좀 공약 차별성 이렇게 다르다. 이재명 후보의 중심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균형인데 그 균형이 이제 뭘 뜻하느냐. 자, 첫 번째가 실거주 1주택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원. 이게 공급이 됐건 세제가 됐건 금융이 됐건. 그래서 실거주 1주택자의 자가 보유를 높이고 이분들을 최대한 지원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하고 특히 다른 점이 다주택 투기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윤 후보 측의 이제 공약을 보면은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좁혀졌어요. 많이 좁혀졌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쪽에서 보면은 내가 주택을 100채 갖건 200채 갖건 무슨 상관이냐.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실제 우리나라 현실과 주택시장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 같으면은 그러니까 시장에 다 맡기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뭐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초과이득에 어떻게 환수할 건지 이런 건 없고 그리고 그 분양가 상한제도 풀어주자. 이건 이제 시장에 다 맡기면 알아서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이쪽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에 다 맡기는 건 불안하다. 그렇다고 시장을 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번 정부가 조금 시장을 누르려는 경향이 있긴 있죠. 근데 이재명 공약은 그렇지는 않다. 시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 비슷한 관점인데 이제 현 정부는 공급책을 안 했죠. 거의 못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먼저 나오고 공급이 한참 뒤에 발표되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난 거죠. 그렇지만은 이재명 캠프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급 폭탄으로 표현되는 공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가겠다 이거죠. 먼저 이제 공공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 공급 부분 이재명식 기본주택이다. 한번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산층까지도 원하는 사람 다 입주하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기본주택의 골자인데 뭐 필요한 일이에요.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또는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주택이 성공하려면 그 공공택지가 많이 나와줘야 돼요. 국공유지. 그러니까 공공이 수용해서 만든 택지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공공에서 갖고 있는 토지들 그거를 해줘야만이 이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311만 호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글쎄 언론에서는 이제 311만 호라는 숫자에 너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그걸 뜯어보면은 한 60%가 국공유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싸게 갈 수 있다. 상대 후보 측에서 좀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이제 건설 한 채 짓는데 1억 1,500 평당 1,500 그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100만 하면은 얼마죠? 150조에서 200조냐. 그 정도죠. 어디서 다 조달하냐. 네, 이렇게 네. 질문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감으로 느끼기에 150조가 또는 200조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에요. 지금 150조면 1년에 30조씩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그게 한 5% 미만이란 말이죠. 그 정도는 전부 정부에서 하더라도 가능하지만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기금이라든가 위치를 사용했을 때. 그다음에 택지 공급할 때 이제 민간 아파트, 민영 아파트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공공 쪽에 공공 택지하고 이제 저 규제 지역만 민영 쪽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요? 결국은 그 목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겠다. 이건데 이제 그게 국민의힘하고 차이는
자, 분상제를 유지해야지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느냐, 분상제를 풀어야지 주택 가격이 유지가 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공공택지를 지금 민간에게 한 절반 정도 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80%까지 공공에게 공급하고 20%만 민간에 가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공공택지라는 거는 개인의 땅을 수용해가지고 내가 토지를 조성해서 또 다른 개인에게 비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공공이 좀 횡포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차츰 없어져야 될, 근데 워낙 이제 집을 급하게 지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자, 그렇다면 개인 걸 뺏어서 또 다른 개인에게 이득 남겨서 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본다면 그걸 최대한 공공이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그렇다고 민간주택을 분양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최소화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공급 확장 기조 시그널과 조금 이제 맞지 않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자들이 그 위축돼서 공급을 안 할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민간이 뭐 꼭 위축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지금 그동안의 학습 효과 때문에 풀었다 조였다 이래서 그렇지 이게 다음 정부가 계속해서 받는다면 그러한 확신이 생기면은 민간에서 그 새롭게 정해진 환경 하에서 건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제도니까요, 이거는. 기존보다 과하게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일시적인 위축은 있을지 모르나 그리고 그게 가야 할 길이라고 보면은 계속 밀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재정비 쪽을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와 상당히 유사점이 많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렇게 재건축 규제 좀 해제라든지 좀 완화 이런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면. 자, 재건축을 뭐 때문에 하느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건축하는 거예요. 도정법에도 지금 그거 외에 딴 건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 사업성 때문에 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좀 차이가 나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청년 배정 물량을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애초에는 50%까지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떠돌다가 정작 발표할 때는 30%로 줄였고 그 고민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깔렸고 어떤 결정을 내리신 건지 좀. 이거를 50%가 되면은 뭐 청년들에게 유리하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30%는 이제 청년에게 가고 그 다음에 70%는 이제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가는 걸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70%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대신에 공급 정책에서 공급량을 대폭 늘리니까 본인들이 지금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그 절대 물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30%는 청년에게 지금은 가점이라는 게 이제 안 되니까 추천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가는 그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 부분 참 어떤 거를 공정성으로 보느냐라는 문제랑 연관이 돼 있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전체 공급량을 늘려서 기존의 가점제 분들도 피해 안 보게 새로운 추천제로 이제 청년 배정 물량을 늘려서 청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죠. 그거는 가점제를 하게 되면 또 일끼리의 싸움이 되니까 그렇죠.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네. 얘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완화 감면 기조다라고 하는데 차이가 좀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 윤 후보는 지금 종부세 없애겠다는 거죠. 뭐 재검토. 예. 재검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거래세는 완화하되 보유세는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이 기조죠. 네네. 네. 그리고 종부세 폐지나 이런 거 말한 적이 없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그 국토보유세가 들어올 경우에 이거를 뭐 한꺼번에 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여러 번 뭐 조금씩 나왔지만은 변하지 않는 기조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지금 도시 그 화율이나 개발 정도에 비추어서 볼 때 이거는 아마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을 거예요. 종부세를 기조로 유지하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을 또 그건 보완하겠다. 보완하겠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시골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뭐 종부세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호라는 측면만 너무 강조하면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는 경우들 뭐 내가
지방에 근무하고 있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말씀드린 대로 저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라고 예, 예. 했지만 예. 사실은 보유세의 가장 결정적인 종부세와 여러 가지 실효세율이라든가 공시지가 속도 부분에서는 사실 완화 기조인 거거든요. 계속 그렇죠. 얘기를 들어도. 예, 예. 그러면 원칙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는데. 아니죠. 그렇게 해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세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그 서울에서만 6조가 더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기본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이지 이거 완화 기조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저쪽은 완화 기조입니까? 저쪽은 좀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세금 다 한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막 튀어나와서 저도 좀 우려스러운데 그러면서 또 복지는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쪽은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맡기면 다 해결되고 세금은 안 좋은 거니까 다 낮추고 그러면서도 또 복지는 해야 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야.